갑작스런 폭우를 피하지 못한 차들이 긴박했던 순간을 보여주듯 물에 잠긴 채 방치돼 있습니다. 주변은 온통 뿌연 황토물로 뒤덮였습니다. 물이 빠진 도로는 차선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뻘밭이 됐습니다. 컨테이너는 뒤로 넘어가 버렸고 간신히 버틴 건물 지붕 위에는 물이 차올랐던 높이를 가늠할 진흙이 남았습니다. 물바다가 된 축사에는 소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구조를 기다리는 듯 발걸음이 불안하기만 합니다. 황토빛 물이 들어찬 비닐하우스는 지붕만 간신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봇대에 차오른 물은 전선까지 잠기면서 안전사고까지 우려되는 모습입니다. 대규모 인명피해가 난 오송 지하차도에서는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양수기가 거대한 물기둥을 뿜어냅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물을 피하지 못한 피해 차량이 진흙을 뒤집어 쓴 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도로가 끊기고 제방이 무너진 피해 지역엔 수마가 핥히고 간 상흔이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폭우로 유실된 도로를 몇 차례 우회해서 경북 예천군 효자면 백성리에 접어들었습니다. 아랫마을에서부터는 모두 차에서 내려 짐과 장비를 들고 걸어갑니다. 곳곳에 산사태가 나면서 마을로 이어지는 길이 무너졌습니다. 중장비가 아니고서는 지날 수가 없어서 모든 수색 구조 인력은 걸어서 지나야 했습니다. 흙에 막히고 물에 막힌 시골길을 따라 한참을 올라가니 마치 마을 전체가 흙더미에 파묻힌 것 같은 참담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터만 남은 곳은 원래 부부가 살던 주택이었는데 산사태로 50m가량 떠밀려 처참하게 부서졌습니다. 중장비가 주변을 정리하면서 땅을 파 실종된 부부를 찾습니다. 소방대원과 의용소방대원이 탐침봉으로 진흙밭이 된 과수원과 집터를 수색합니다. 저 위에서 이랬는데 요 유실된 부분이 넓다 보니까 지금 요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쯤 더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주말 새벽 백성리를 덮친 산사태로 모두 5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쓸려간 집터에서 뒤를 보면 산사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는지 가늠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규모가 컸습니다. 거대한 흙더미가 마을을 삼키다 보니 실종자 수색도 더디고 복구 작업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토사, 물, 쓰러진 나무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동네를 덮치고 농경지를 덮쳐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가까스로 피하거나 산사태가 비껴가면서 가슴을 쓸어내린 주민들은 아랫마을 경로당 등으로 피했는데 앞으로가 막막합니다. 피해가 많게 더 많네. 소가 7벌이 다 심물됐지 농기계 그것은 이것저것 다 있는데 싹 다 날아갔잖아. 정치권에서는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예천군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몇 대째를 살던 터전과 이웃을 잃은 슬픔, 거대한 산사태를 만난 두려움, 다시 또 큰 피해가 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이곳 주민들은 당분간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산골 마을에 자리 잡은 한옥. 언뜻 보기에도 수십 년은 됐을 법한 소나무가 안쪽 벽에 박혔습니다. 폭우에 산사태가 발생해 집을 덮친 겁니다. 하필 새벽에 발생한 탓에 집 안에 있던 부부는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마을을 따라 길게 흐르는 계곡 위쪽도 처참하긴 매한가지. 이틀 동안 내린 폭우로 계곡물이 넘치면서 주변에 있던 집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다행히 낌새를 느끼고 겨우 몸을 피한 집주인은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모두 잃었습니다. 기댈 곳은 이웃 주민뿐. 마을 해관에 모여 이웃이 해주는 밥을 먹으며 겨우 버팁니다. 대피해야 할 곳이 없으니까 마을 해관에 와서 우선 임시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집이 원상복귀되든가 간단하게 거주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얼른 들어가고 싶습니다. 계곡을 건너는 다리는 모두 부서졌습니다. 일부 집은 전기와 수도도 끊겼습니다.
하지만 복구는 엄두도 못 냅니다. 마을로 들어오는 유일한 도로가 불안한 계곡물을 못 이기고 유실돼 장비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호 물품도 도로가 끊긴 곳까지 나가 받아오는 실정입니다. 도로 복구 긴급 공사는 시작됐지만 언제 다시 차가 다닐지는 기약이 없습니다. 본도로가 유실이 돼가지고 약 한 80가구 정도가 지금 이제 고립이 된 상태고, 그 다음에 완파가 지금 한 5집 정도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산사태로 2명이 목숨을 잃은 다른 마을도 상황은 처참합니다. 토사가 덮친 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다른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마을 곳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물이 끊겼습니다. 지금 견서 물도 못 잃었고 식수물도 없고 지금 빨리빨리 좀 해줘야 되는데 오늘 뭐 일요일이라고 뭐 먼저 안 하는 모양인데 이래가 되겠어요, 사람이. 수마가 핥히고 가면서 산사태로 4명이 숨진 경북 봉화 지역. 아직도 끝나지 않는 비 예보에 주민들은 또 집을 잃는 건 아닌지 고립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전라남도 장성댐이 수문을 열었습니다. 최근 이어진 비로 물이 넘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500mm의 폭우가 내린 전북 익산시의 초등학교 강당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일제히 대피했습니다. 가면 갈수록 이게 더 이게 물이 수위가 높아져가지고, 그리고 지금은 뭐 이유 말할 수가 없어요. 파일을 한 40개 정도 박았는데도 불구하고 상대편의 수위가 높아가지고 옆으로 또 구멍이 나가지고 지금 현재 이쪽 분기가 된 상태입니다. 날이 밝자 긴급 복구 작업을 벌여 다행히 큰 고비는 넘겼습니다. 저희들은 인명피해가 없어야 되니까 지금 그 주변에 10개 마을 한 670명 주민들을 인근 학교 전부 다 분산해서 지금 저희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대피한 주민은 모두 1000여 명입니다. 임실 옥정호에서는 50대 남성이 실종돼 수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섬진강 댐 방류로 순창군 동계면 두 마을 50여 가구는 완전히 고립돼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도 주민과 군 장병 등 16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전남 11개 지역에는 산사태 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영산강과 섬진강 일대에는 홍수특보도 발령됐습니다. 토사가 흘러내려 화순과 보성을 잇는 국지도 58호선 7.8km 구간은 여전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농경지 수만 헥타르도 물에 잠겼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으로 많게는 200mm의 비가 더 예보됨에 따라 비 피해 예방에 온 힘을 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홍수 경보가 내려졌던 충남 부여군 백제교 인근입니다. 불어난 강물위로 나무 머리들만 간신히 보이고 시내 곳곳이 흙탕물에 잠겼습니다. 주말 충청 지역에 쏟아진 물폭탄은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백제 역사 유적지구 부여와 공주까지 덮쳤습니다. 백제시대에 축성된 공주 공산성은 곳곳에 수마가 핥힌 자국들이 선명합니다. 누각인 만하루는 기와지붕만 남겨둔 채 물에 잠겼고 토사가 쓸려나가며 성벽 일부가 유실됐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도 훼손됐습니다. 고려 전기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전남 영광군 3층 석탑은 석탑 기둥을 둘러싼 석축 일부가 10m가량 무너졌습니다. 국가민속문화재인 경북 안동 하회마을에서도 고택 4채의 담장이 파손됐습니다. 문화재청이 지난 6월 말부터 올여름 장마철에 집계한 국가유산 피해는 모두 35건. 사찰 안에 있는 기와 파손과 담장 붕괴 등 사적 피해 사례가 가장 많았고 천연기념물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문화재청은 관람객이나 인근 주민의 피해까지 이어지진 않았다며 긴급 보수 작업과 추가 피해 예방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차종훈입니다.